오프닝 해주세요. 법알못 법잘알대기 프로젝트 법 공부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시즌 3.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쌤입니다. 네, 네, 시즌 3로 넘어와서 이제 1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에요. 헌법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왜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야? 헷갈렸잖아. 왜 되기냐면 어.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돼보자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시즌 1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만들기를.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법 잘할까지는 아니고 법 알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잘알이 돼보자. 아하. 누나도 같이 법 잘할 알이라도 돼보자. 법 법 잘할 알이라도 돼보자. 돼보자라는 네네. 의미에서 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의 최고 위에 있는 헌법,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네. 공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시민의식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서방 국가, 요즘 뭐 코로나에 완전 뭐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유럽 쪽. 거기는 네. 교육이, 헌법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교과 과정이요? 네, 교과 과정에 그냥 헌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헌법을 뭐 무조건 사회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중에 일부가 아니고? 그렇죠. 네, 헌법을 무조건 배워야 되는데 왜 그렇는지는 아마 저랑 헌법을 한 1, 2화 정도 공부를 해보면 네. 왜 헌법을 꼭 알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오, 그렇습니까? 네, 헌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고 하면 헌법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헌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너 약간 가을못 같다. 말투가 누구요? 되게 진지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 그래요? 헌법이 되게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뭔가 되게 뭐라 그래, 이 시작하는 마음이 경건해졌어. 아, 좋네요. 그렇구나. 그러라고 앉혀놓은 건 아닌데 아무튼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헌법은 근데 그 앞으로 방송은 이 책으로 헌법 조문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볼 거지만 그 헌법이 뭔 것 같아요? 헌법. 헌이 뭐야? 헌? 헌법 최고? 헌? 최고의 법. 최고의 법? 법 위의 법. 법 위의 법. 법을 만드는 법? 법을 만드는 법. 오씨, 똑똑했다. 좋습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헌법은. 근데 영어는 constitution인가 그런데 영생님? 네,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네. 자연스럽게 부탁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법이다. 조직법. 조직을 하는 법이다. 네. 조직을 하는데 사용하는 법이다.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일단 그렇죠. 이렇게 뭔가 정하고 제자리에 끼워놓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 때 필요한 법. 네. 법을 조직할 때 필요한 법. 그러니까 기본 바탕인 거지.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단체들을 조직할 때 여기 따르세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을 만들 때 이걸 따르세요. 예를 들면 나라를 뭐 대의제로 하겠다. 소소한 방법적인 걸 정할 때.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소소하진 않죠. 네. 예를 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을 조직할 때, 구성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뭐 나라를 다스릴 때 꼭 필요한 게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을 조직할 때 만들 법을 여기 맞춰서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들었을 때는 되게 내 일 아닌 것 같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살면서 이 헌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거기에 플러스 기본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네.
헌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두 번째가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권리. 꼭 인권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인권. 그렇죠. 네. 그 인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둘이의 대화에서도 뉘앙스에서도 느낄 수 있다시피 기본권이 뭔지 잘 모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어디까지지를 다들 잘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건지를 잘 몰라요. 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쁘면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범위며 네.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건 내가 분명히 인권 침해를 받은 것 같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지. 그렇죠. 모르니까. 또 길을 가다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뭔가 모욕적인 걸 당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의 인권을 분명히 침해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대박. 근데 바꿔 말하면. 네. 모르니까 침해를 할 수도 있죠. 내가 내가 너한테 인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럼 너한테 하면 걸리면 죽는 거지. 받는 사람은 아니까. 이 상황이 더 무섭네. 하는 사람은 모르고 받는 사람은 아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인권 침해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건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방금 대화 내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헌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통치를 조직하는 것과 인권, 기본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요거는 통치 조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 조직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유의하세요. 혹은 뉴스를 볼 때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의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알아야 되겠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고 언론에 휩쓸려서 맞아요. 욕 안 해야 될 걸 욕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또 모르고 그냥 그렇죠.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은 월권이에요.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네. 너무 그래서 놀아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조직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조문을 읽다 보면 이제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때까지 몰랐죠? 이거는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만큼 누려도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헌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헌법이라는 거를 접한 게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그 김재동 씨가 쓴 제목이 생각 안 난다. 여튼 뭐 헌법 독후감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읽긴 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김재동 씨가 그렇게 말을 했어. 헌법을 보고 그 내 부모 내 윗세대가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 맞아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게 인상적이었어.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네. 그게 인권이겠지. 인권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통치 조직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헌법전을 아예 열지 않을 거예요. 헌법전을 열지 않고 헌법 방송이 되나요? 네, 헌법전을 아예 열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은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고, 네. 우리나라 헌법 있죠. 지금 저희가 볼 이 우리나라 헌법. 네. 우리나라 이 헌법은 과연 언제 만들어졌을까? 지금 헌법이 네. 나 그때 시즌 2 할 때 들었는데 바꿀 때 됐다고? 한 민주화 끝나고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 한 20년 넘지 않았을까? 제 나이랑 똑같습니다. 더 많이 됐구나. 네. 87년에 개정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헌법이 제정된 건 우리가 이제 최초의 헌법을 제정 헌법이라고 해요. 네. 바뀌는 걸 이제 개정 헌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제정헌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제정헌법은 1948년, 네.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고 48년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48년. 네. 네. 48년 7월 17일 제헌절이잖아요. 아. 헌법이 제정된 날, 제헌절. 네. 48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되고 헌법이 네. 헌법이 제정됐단 말이야. 네, 헌법이 제헌절이? 제정됐어요. 그때. 야, 근데 네. 이때까지 제헌절이 그냥 노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 법 만들어진 날 이건 알았는데 그게 헌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헌법이 제정된 날에서 제헌절이에요. 이제 노는 날 아니죠. 네. 왜 이렇게 챙겨야 될 날이 많지? 노는 날은 아니죠, 근데. 네. 헌법이 제정된 날에서 제헌절인데 네. 그때 제정이 되고 누덕이에요, 사실 이거. 누덕이라고? 여러 번 고쳐집니다. 아, 꿰맸다는 거구나. 네. 지금 몇 번 수정된 건데요? 몇 번 수정된 건지를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아, 예. 네. 네. 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누덕입니다. 네. 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독재하는 놈들이 지 맘대로 바꾼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독재하는 놈들이 지 맘대로 바꿔놨던 걸 제대로 다시 돌려놨다가 다시 또 독재가 발생하고 다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4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있는 게 78년 거라고? 87년 거라고? 87년 거. 네. 30년을 계속 바꾸다가 30년을 가만히 놔둔 거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이 공화국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네. 네. 일단 그 공화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뭘까요? 공화국이 뭘까요? 공화국. 일단 민주 빼고 공화국. 정치의 형태거든요. 공화정. 독재 안 하는 거. 독재 안 하는 거. 독재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뽑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대물림이 안 되고 매번 이렇게 국민들이 뽑는 거. 비슷한데 비슷하다 했어. 비슷한데 영국이나 일본도 국민들이 뽑아요. 영국이나 일본도 국민들이 뽑거든요. 네, 그 총리를. 그래서 국가 통치 조직을 다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공화정이라고 안 합니다. 왕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공화정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군주정 반대말이에요. 군주가 없는 통치 조직을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죠. 국민이 중심이 되어서 군주가 없는 통치 형태. 그래서 그 공화정을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출범하면서 이제 그 우리는 공화정을 따르기로 했죠. 근데 그 전에 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왕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렇죠. 공화국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독재를 한 거지. 그거는 이제 민주공화정을 하기로 해놓고 공화정은 하는데 민주를 안 한 거죠. 그 헌법을 어긴 거 아니야. 그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 헌법을 만들어줬는데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야만의 시대였죠. 헌법도 바꿔버리고. 내 말이 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화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1공화국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었는데? 제5공화국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제1공화국인데 제1공화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에서 제1공화국 헌법이 이제 제정됩니다. 최초의 헌법이니만큼 뭐가 있을까? 뭐를 만들어 놨을까? 한번 봤더니 일단 삼권 분립. 네. 삼권. 네. 뭡니까 삼권? 그러니까 법 만들고 그렇지. 집행하고 그렇지. 그 바꾸는 거. 바꿔요. 정부. 아니 그러니까 입헌부, 사법부, 행정부. 다시 한 번만 더. 입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거 입법부. 야, 그래도 너 되게 보람이 있어야 돼. 아 그럼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법을 만드는 거 입법부. 다만 고쳐줘야 될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네. 법을 집행하는 거 사법부 아니고 행정부. 네. 네. 법을 판단하는 곳. 판단하는 거. 사법부.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곳이 사법부고 네.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죠. 네. 네.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삼권 분립, 그다음에 기본권 보장 제도를 그때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권이라는 말을 그때도 썼어? 그럼요. 헌법이니까. 헌법엔 반드시 기본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도 네. 그때는 이제 진짜 당황스럽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합니다. 대신 간접 선거였었어요. 간접 선거? 네. 네. 왜 그랬지?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단이 났잖아. 왜 그랬을까? 뭐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걸까? 일단 미국 거 뺏겨온 거죠. 미국이 간접 선거하잖아요. 선거인단을 먼저 국민들이 뽑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 제도. 일단 간접 선거라고 해서 무조건 독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선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고 나면 아마 그 눈치를 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국회는 단원제, 그다음에 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사법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까지 구성을 다 맞췄어요. 굉장히 그럴 듯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에 전쟁이 나죠. 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네. 그 났는데 전쟁통에는 또 어떻게 전쟁이 났고 네. 전쟁이 났고 이제 1953년에 휴전 협정을 하거든요. 그럼 52년은 전쟁 중입니다. 네, 전쟁 중. 그리고 지금 수도가 전쟁 중이면 법이 보호되지 않겠네? 거의 뭐 군법에 의한. 일단 전쟁 중에는 계엄 상황입니다. 계엄 상황. 그렇기 그럼 때문에 이게 진짜 뭐 기본권이니 뭐 인권이니 다 아무 의미가 없지.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런 의미가 없는 상황. 1952년 7월 2일 날 헌법을 처음으로 바꿉니다. 네. 1차 개헌. 네, 이승만 씨가. 에이씨. 이승만 씨가 1차 개헌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개헌이냐면 일단 국회는 양원제로 합시다. 미국처럼. 상원, 하원이 있는 거예요. 국회가.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이제 좀 보는 게 많고 조금 이제 하여튼 상원과 하원을 구분을 해가지고 입법부가 이제 구성이 따로 되는 거예요. 약간 그 상하라는 개념이 위아래는 아니에요. 위아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다 양원이에요. 양원. 두 개로 나눈다 요 개념이었는데 크게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때 주요 내용이 뭐냐?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간접으로 뽑지 말고 직접 뽑자.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자 이거예요. 그걸 이승만이 만들었다고? 네. 왜 했느냐? 여기에는 좀 이승만의 이제 그게 있죠. 꼼수가 있죠. 꼼수가 뭐냐? 1950년 5월 10일 날 단독 선거를 했잖아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이제 북한 빼고 남한 지역만 합시다 했을 때 김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이 이 선거에 참여를 안 합니다. 네. 이 선거에 후보도 안 나왔지. 안 했어요. 후보로도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참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1950년에 당선된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이승만 편입니다. 네. 근데 2년 뒤, 2년 뒤에 1952년에 후보가 나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대다수가 당선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가 당선이 됐어요. 이대로 2년 뒤 1954년에 선거를 치르면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게 뻔합니다. 네. 간접 선거를 했을 경우에. 네네. 국회의원들이 일단 지 편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직접 선거로 바꾸면 국민들이 전쟁통이니까 수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 간접 선거에 비해서 부정 선거가 좋죠. 돈 뿌리면 되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 구워 삶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 혹세무민 시키는 게 쉬웠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1차 개헌을 합니다. 근데 그 개헌을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이 대다수 임시정부 인사 독립운동가들이 당선이 된 상황이죠. 헌법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가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어요. 임시 수도가 지금 부산이었으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로 출근을 했을 때 군인들이 총 들고 뺑 둘러싼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의결해라. 안 하면 쏜다. 이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그따구로 해가지고 첫 번째 개헌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치 파동이구나. 네, 그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네. 그 말 들어봤어. 네. 그러면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할 거면 지 맘대로 하지 그지? 무슨 의미야?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 있기는 한데 네. 협박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협박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협박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협박을 해서라도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지가 있어요. 뽑히려고 그러겠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가 뽑히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그냥 총칼로 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런 어떤 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개헌을 해서 54년에 2대 대통령으로 또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했더니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에 만든 헌법이 제가 그럴듯하다 그랬죠. 2번 이상 하지 마 였어요. 2번까지만 해. 3번 안 된다. 그래? 이거였었어요. 3번까지 안 된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았죠. 네, 맞네요. 연임만 하고 그게 한 4년의 연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했으면 집에 가 이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진짜 웃기는 개헌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금지 규정을 폐지시킨다.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시킨다. 뭐 이제 나머지 뭐 법 제도는 다 볼 필요가 없고 이승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데? 어떤 그러니까 근거?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새끼 지가 또 하고 싶어서 저런 애가 아니라 저런 말을 할 만하지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2010년 11년쯤이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입니다 했을 때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한 사람 있어요. 저것도 헛소리 하는구나 했지.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한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저것도 헛소리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는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4.5입이 이때 아니야? 네, 4.4.5입니다. 왜냐면 자기 공화당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당 공화당이래. 자유당 그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이제 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합시다를 올린 거예요. 올리고 이제 그거를 올렸더니 당연히 개헌이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막혔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아슬아슬하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여지를 두고 됐다는 거잖아. 내 말은. 그게 아예 여지도 없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됐어야 왜 되느냐? 되는데. 그게 왜 되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니고 4년 전으로 갑시다. 네. 4년 전으로 갑시다. 4년보다 훨씬 더 전이네. 더 전으로 갑시다. 그 국회 구성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헛소리를 찍 했다. 그거에 관련된 헌법을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쪽이 대동단결하면 그 새끼들은 말이 대고론대고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 편 내 편이냐만 따지는 거지. 빙고. 그거예요. 그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너는 나를 역사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데 나는 왜 정치를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자유당 국회의원 숫자가 딱 그만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개헌저지선 개헌저지선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 넘잖아요. 헌법을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개헌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다 싹 끌고 모아도 180석이죠. 그러니까 헌법은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헌법 바꿀 수 있는 개헌저지선 직전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40% 막 간당간당하게 차지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4.4.5입을 해가지고 미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친 부정선거를 또 해가지고 또 대통령 하려고 이제 일단 중임 제한이 철폐됐으니까 늘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60년에 또 나온 거예요.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이제 마산에서 시작된 4.19 혁명이 이승만 정부를 쫓아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쫓아내고 이제 세 번째 개헌을 합니다. 세 번째 개헌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 안 된다 우리나라는. 독재할 수 있다. 저런 이승만 같은 놈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단임제로 하자. 의원 내각제를 하자. 의원 내각제를 하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를 하자. 의원 내각제는 뭐냐? 국회의원만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총리를 선출을 해서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하는 이런 형태. 그러면 왕도 없는데 대통령이 없다는 건 그렇죠. 왕도 없고 대통령이 없는데 총리가 그냥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를 구성하는 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만 있으면 되니까 입법권은 의회가 국회의원이 행정권은 총리가 장관들을. 총리라는 게 나는 왕이 있는 나라에서 총리가 있는 줄 알았거든. 아 그렇지 않아요. 왕이 없어도 가능해요. 아니라 총리가 있는 제도가 가능하다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왕은 말 그대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지. 이름만 있는 거죠. 네. 명예만 있고 이름만 있는 거죠. 네.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함부로 손대지 마.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를 보장해. 함부로 손대지 마.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자유당이 워낙 지금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정당 보호 규정. 이런 거.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냐하면 그 전에 부정선거가 너무 많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때 처음 만들고 헌법재판소도 처음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의원 내각제로 시작을 해봅니다. 이게 제2공화국입니다. 그럼 이때 대통령이 없었어? 네, 없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보자 60년부터 1년? 박정희 나올 때까지. 박정희 나올 때까지. 네네. 그리고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요 2공화국에서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뭐 때문에? 요때 왜 때문에 하냐면 자 이승만 때문에 친일파를 처단을 못했다 우리가. 근데 친일파 애들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렸네. 광복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으니까 친일파 애들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네. 야 반민족 행위, 즉 친일 행위를 한 놈들에 한해서 공소시효 그거 없애고 처벌할 수 있게. 지금도 없어? 안 됩니다. 소급해서 처벌 못 합니다. 왜? 소급해서 처벌하면 안 돼요. 왜? 그거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요 친일 행위를 한 인간들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이든 뭐든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요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좀 바꾸자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차 개헌입니다. 60년 11월 29일 날 네 번째 개헌을 합니다.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붙이게 마련하고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승만 때 한 번 있었어요. 친일파 처단하는 거. 친일파 처단하는 거. 그 친일파 플러스 이승만 시절에 있었던 왜 독재하는데 이바지했던 사람들 있죠. 네. 반민주 행위자. 네. 반민족 말 반민주. 걔네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아예 만든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잘 안 됐지만. 왜 잘 안 됐을까요? 바로 박정희지. 네, 몇 개월 뒤에 제3공화국이 출범을 하는 거죠. 62년
12월 26일 날 이제 박정희가 그 개헌을 또 합니다. 야, 의원 내각제 이거 너무 속 시끄럽고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로 하자. 내가 할 거다. 대통령 중심제 하자. 이래가지고 62년 12월 26일 날 5차 개헌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정당 정치적 경향.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구난방이었거든요. 정당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패거리 정치. 이승만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장면 따르는 사람들, 뭐 이 정도였어요. 대통령만 없다 뿐이지. 어쨌든 다 그냥 패거리인 거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정당 중심으로 가자. 정당을 제대로 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당 정치적 경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헌법을 바꿀 때 국민 투표를 무조건 해라. 국회의원들 뭐 의결 정족수 넘는다고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국민 투표를 헌법을 바꿀 때 국민 투표를 무조건 해라. 네. 요거는 괜찮은 거죠.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사권.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혹시 위반되는 건 아닌지 지금도 있는 위헌 법률 심사권을 최초로 제정을 합니다. 그게 3공화국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거에다가 보태가지고 헌법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왔어요. 개정을 하면서. 네. 누더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69년 10월 21일 날에는 이제 6번째 개헌을 합니다. 이건 뭐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가 아니고 나도 3번 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4번은 아니에요. 4번째는 나 안 할게 였어요. 3번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삼성개헌. 이제 뭔가 번지르르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에 얹혀간 거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3번까지 하겠다. 지도. 지도. 나도 3번까지 하겠다. 그럼 다음 대통령 또 바꾸고. 그 쥐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개헌을 해서 또 대통령이 되죠. 근데 요때 김대중한테 발릴 뻔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한테 질 뻔하죠. 그래서 이제 진 거지 사실상. 그래서 이제 72년 12월 27일 그 이름도 유명한 유신헌법 7차 개헌이 단행됩니다. 이거 뭐 7차네 벌써 7차까지 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뭐 더 볼 필요도 없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임기 연장, 대통령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설치, 하여튼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 맘대로 휘두르겠다가 유신헌법이죠. 그리고 전두환이가 한 개헌이 8차 개헌. 뭐 다들 대통령 한 번을 맡으면 법 한 2번 바꿔줘야 되는 게 의문가? 전두환이가 난리가 났네. 전두환이는 유신헌법을 거의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은 한 번만 할게로 바꿉니다. 7년 단임. 한 번만 할게로 바꿉니다. 이렇게 7년 단임 하겠다. 그다음에 뭐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단임인데 7년. 7년 단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헌법이 제6공화국 헌법이죠.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이 바뀐 게 딴 게 바뀐 게 아니라 지네 몇 년 하겠다. 그렇죠. 뭐 한 번 더 하겠다. 그렇죠. 이거밖에 없네 바뀐 게.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무조건 직선제로 한다. 간선제 하면 안 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딴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많이 막강하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본권을 엄청나게 보장시켜줍니다. 그래서 뭐 인권을 절대 유린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추가가 되죠. 그리고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이 멘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 누구 때야? 이게 이제 전두환 물러나고 전두환 물러날 때쯤 만들어진 헌법. 누가 만든 건데? 전두환 때예요. 때는 전두환 때지만 전두환이 만든 게 아니죠. 네. 요 이제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만든 거죠. 뭐
이 평화 통일 노력 의무라든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넣은 이유는 뭐냐? 군인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마세요. 마라. 이거죠. 좀 꺼져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권 분야에서 적법 절차,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허가 검열하지 마라. 보도 지침 이런 거 내리지 마라. 그냥 그대로 해라. 인정해라. 그대로 인정해라. 최저임금 제도 들어오고요. 형사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이게 뭐냐? 고문하지 마라. 고문하지 마라. 고문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 형사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 뭐 근로권의 확대. 그 노동권 착지가 워낙 많았었으니까. 그런 거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권.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것도 넣고.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말한 진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이게 여기저기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때에 네. 정말 뭐 하나 어떻게 국민들한테 피해가는 거 없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지. 그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그렇지. 그 뭐 대통령이 대법관, 그러니까 재판하는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지 말 잘 듣는 사람 막 앉혀놨거든. 판사를. 그러니까 막 지 밑에 애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봐주겠지. 뇌물 갖다 바치면 판사가 풀어주고 막 이런 그치. 게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받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으세요. 네 혼자 하지 마라. 그렇죠. 나한테 힘을 다 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겁나 애를 쓴, 엄청나게 애를 쓴 그런 형태의 헌법이 지금 헌법이죠. 그래놨더니 지금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이게 참 양면성이다, 그치? 대통령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S나 DJ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셨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에 맞춰서 헌법에 맞게 권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안 맞는 거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 전에 대통령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걸 봐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뭔가 못 하고 있으니까 쟤는 능력이 없다. 여튼 능력이 없다. 그게 뭔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 전에가 잘못했다는 건 모르고 지금이 능력이 없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 좀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알아야 뭐 깔 거 까고 네. 지지할 거 지지하지.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네,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헌법 공부를 하면서 각자 또 생각해볼 부분이죠. 네. 네. 어쨌든 오늘은 헌법이 누더기가 되어온 네. 역사를 봤는데 네. 굉장히 부족한 헌법이에요. 지금 우리 헌법은. 일단 책이 네. 얇아요. 헌법은 안 그래 책 지금 이 방송을 하려고 밥 선생님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책이 책 자체가 얇은데 심지어 뒤에 절반은 또 아니야. 뭔가 문제야 문제. 그렇죠. 헌법은 근데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헌법이 100페이지가 안 돼. 네. 헌법에 맞춰서 만든 나머지 법들이 두꺼워지는 게 맞지. 헌법은 두꺼우면 안 되죠. 야 그래도 100페이지가 안 돼. 헌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법이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안을 이렇게
다 아우르려고 하면 글이 길어지면 안 되죠. 글이 짧으면 네. 디테일하지 못해서 피해갈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해갈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거죠. 짧게 만들어서 요거에 맞게 만드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 만든 것들이 길어지죠. 알겠습니다. 자, 이 헌법이 얇아서 우리 시즌 3 얼마나 갈까요? 엄청 길게 갈지도 모릅니다. 시즌 3가요? 100페이지 들고요? 네. 이게 하여튼 제가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또 이제 진짜 헌법까지 이제 또 배우고 나면 정말 뉴스 보기 더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건데, 그지? 그렇긴 한데 요즘 좀 그쵸?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안 들어야 내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튼 시즌 3 헌법 이렇게 일단 약간 헌법의 역사라고 할까요?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헌법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총강 1조부터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진짜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학생들이 헌법을 필수로 배운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관심 갖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고 학생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가 아니구나. 이제 오늘부터 또 법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박 선생님. 네. 정말 너도 극한 직업이다. 네, 여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